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441명 이렇게 나왔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라서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사실 8월 중순, 8월 14일부터 100명대가 넘어가면서 8월 15일, 8월 16일 이때부터 200명대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추세를 보면은 7월 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확산이 심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어제 확진자의 30%가 깜깜이 환자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걸린 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어쨌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또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목숨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양쪽에서 서로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좀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이 대부분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복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본이라든지 이쪽에서 발표를 하는 것들을 꼭 잘 듣고 웬만하면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좀 집에서 당분간은 좀 지내시면서 이 감염 국면이 좀 진정되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여름이 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름에 오히려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코로나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 발언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잭슨홀 미팅이 있죠. 어쨌든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게 또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아마 코로나가 전 국민이 걸렸다고 해도 증시가 계속 갈 만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엉망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크게 기대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연준을 주목하는 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다만 일단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지,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9월까지는 증시가 버틸 수 있겠지만 10월부터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대선의 어떤 판도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코스피가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오늘 개별주들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수급적인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 자,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는 건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잠깐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안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00명이 넘어갔어요. 이제 3단계의 어떤 그런 것들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직 3단계를 실행한다, 그렇게 얘기는 안 나왔지만 3단계가 되다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멈출 수가 있어요.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3단계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랬을 때 증시가 크게 다운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어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왜냐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건 역시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특정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 업종, 역시 바이오가 조금 움직였던 흐름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했죠.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고요. 자, 코스닥도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과연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할 것인지, 2단계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까지 실행이 되면 더 좋지 않겠죠. 다만 어떤 일단 내성이 좀 생겼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모든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큰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면은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입겠지만 증시의 영향은 그렇게 아주 뭐 엄청나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이 하락한다는 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직까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움직임의 원인 딱 보시면은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죠. 코스닥은 수급이 좋지 못했고요. 코스피도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양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어제 그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은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어제 괜찮았거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습니다. 뭐 테슬라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S&P 500도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약했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역시 불안함의 어떤 그런 표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2300이 무너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그 정도 흐름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슬 지금은 조금 단기 조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는 서비스업이 강했는데요. 일부 종목들,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엄청나게 강했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비스 업종 바이오가 많죠.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교육 관련주들 일부가 강하게 뭐 YBM넷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어요. 역시 그러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인데요. 현물 SMS 40만원, 파생 SMS 75만원, 통합방송 115만원, 이렇게 할인을 뭐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가격을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가격이 인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할 때 이용을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카카오와 제넥신입니다. 카카오는 다들 아시죠?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역시 최근에 또뭐 비대면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했다가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꺾이면 매도를 하거나 또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시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역시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는 굉장히 강하죠. 사실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적당히 매도를 해야 돼요. 어떤 시기가 되든지.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니까 조금 더 위에서 던지든가 아니면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은 굳이 뭐 이런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지수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연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또 어떤 기회가 한번 오겠죠. 조정을 좀 제대로 받으면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넥신인데요. 제넥신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지금 흐름을 보면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홀딩 후에 매도, 위에서 던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꺾이는데 했을 때는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그냥 던지세요.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던지시고 본전 위에서 웬만하면 던지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좀 조정 받아주면 아래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 내역 코로나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중기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었죠. 그리고 단기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단기 종목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 자, 중기로 끌고 가고 있다고 했던 종목이 젠큐릭스죠. 이것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역시 뭐 짧게 수익 보려고 했으면 60% 넘게 나왔기 때문에 던지겠지만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욕심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수젠텍은 단기로 접근을 했는데 32,000원에 접근을 했다가 어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 20% 정도, 플러스 20% 정도 일단 수익 내고 던졌는데, 조정받으면은 다시 접근할 생각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다른 종목을 끌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단기 매매 종목들 발굴을 하고 있고요. 뭐 추천을 하는데 사실 가격을 워낙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매수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며칠에 하나 될까 말까 그럴 때도 있고요. 뭐 어쩔 때는 하루에 한두 종목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매수되는 종목은 많지 않다. 다만 가격을 워낙 그 저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됐을 때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테마주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 종목들, 뭐 젠큐릭스라든지 또 나머지 세 종목을 추천을 했다고 그랬죠. 두 종목 같은 게,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끌고 가야죠. 그래서 좀 크게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고요. 역시 뭐 종목들을 이렇게 그냥 대충 짧게 먹고 던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좀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은 좀 불안한 흐름이고요. 단기 조정에 대비를 하자.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3단계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그 버거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3단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뭐 장중이든 일봉상으로든 단기적으로는 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에 단타가 좋고요. 지금은 일전에는 상방 공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뭐 저점에서부터 10포인트 넘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현물은 역시 테마주 순환매를 지속하자, 특히 코로나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자,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기의 상방 공략을 해보자. 월요일에도 기회가 왔어요. 조정을 또 2280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죠. 단기에 들어갔으면 선물이 1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생에서 충분히 단기 상방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반등 했을 경우에는 아래쪽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불안한 시장이에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또 뭐 3단계 시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파생은 장중의 단타가 좋죠. 역시 양방향 단타 가능하지만은 역시 일봉상으로는 좀 아래쪽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지수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하방 쪽을 단기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8월 27일 일일 시황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